이걸 한번 심층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린란드 매입, 저도 처음에는 뭐 안 팔려고 하는 사람한테 팔을 비틀어서 팔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들여다보면서 좀 더 냉정하게 이 문제를 봐야겠구나. 이 스티브 밀러는 1기 때도 연설 담당 보좌관이었고 지금은 안보 보좌관으로 가장 실세입니다. 이분이 스티브 밀러. 로스앤젤레스 출신이 뭐예요. 유대계 모양인데,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관리하고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덴마크는 방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견도 있습니다. 이견도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보시죠. 덴마크가 소유권을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비용을 지불하고 영토를 방어하며 차세대 글로벌 전장을 마주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그린란드는 미국 국가안보에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북극권 경쟁이 가열차게 진행될 겁니다. 북극 및 극지방에서 이동과 항해 주요 항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린란드는 알래스카보다 25% 더 큽니다. 미국 본토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그러나 모든 유지 비용을 미국계 납세자가 돼야 됩니다. 덴마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린란드를 방어할 수도 없고 그 영토를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500년간 존재해온 영토 통제에 관한 모든 법적 이해에 따르면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토를 방어하고 개량하고 거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덴마크는 이 모든 기준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생소하게 보일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알래스카보다 25%나 더 큰 영토를 100% 미국의 비용으로 방어하는데 우리가 수천억 달러를 쓰기를 원하면서도 소유권은 100% 덴마크에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한 거래입니다. 무엇보다 수세기 동안 유럽 전체의 국방비를 보조한 미국 납세자들의 불공평한 일인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은 수세기 동안 유럽이 무임승차를 해왔다고 굳게 믿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고, 유럽과 자유세계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바로 미국의 자금과 보물, 미국의 피와 창의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제안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그런 법적 논리가 뭐냐. 스티브 밀러 여러분들 안보 보좌관의 실효적 지배 원칙을 준용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발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나중에 소개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전부 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공평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다루는 겁니다. 실효적 지배의 원칙. 스티븐 밀러가 방어하고 개량하고 거주해야 된다는 말의 핵심은 1885년 베를린 회의에서 명문화된 원칙으로 단순히 영토를 발견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땅을 관리하고 행정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덴마크는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린란드를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적 지배를 완벽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여러분들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 주장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 아니면 미국이 안보를 아웃소싱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린란드가 미국 여름 본토 수호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데 그 장소를 빌려서 아웃소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스티븐 밀러 보좌관은 덴마크의 주권이 명목상으로는 존재할 뿐이고 실제 통치의 본질 방어 및 사회 기반 시설 투자는 미국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권의 무게중심이 미국으로 옮겨와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논리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덴마크는 천만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아주 안정되고 여름 잘 짜여진 복지 시스템을 갖고 있는 아주 야무진 나라인 거죠.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 판례가 팔마스섬 사건 판례인데 미국과 네덜란드가 팔마스섬의 소유권을 두고 다툰 1928년 사건이고 이 당시에 스페인과 미국 측이 주장한 단순한 발견보다는
실제적이고 계속적인 주권의 행사를 행한 네덜란드 쪽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소유할 권리는 그 영토를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로저 가다나의 국가 역량 중심 이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런 논리를 뒷받침하는 그런 이론인 겁니다. 실효적 지배 원칙에 대한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반론, 다른 의견도 있는 겁니다. 아니 다른 나라 땅을 그냥 자기들이 이처럼 사겠다고 말이 되냐. 영토 보존의 원칙이나 주권 평등의 원칙 같은 게 위반되기 때문에 미국 측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낮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안보를 아웃소싱할 수 없다고 이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미국 본토 방위를 위해 가지고 골든둠을 여러분들 그린란드에 설치하는데 그게 수천억 불을 여러분들 투입할 계획인데 그걸 아웃소싱할 수가 없다. 미국 측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 측 입장을 한번 보시죠. 스캇 베선트가 참 여러분들 스마트한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인데 공직은 처음이거든요. 헤지펀드 출신으로서 공직은 처음인데 이런 데 나가서 이런 이야기해 보면 훈련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조리 있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제임스 존 박사가 유럽과 달리 미국은 국가안보를 아웃소싱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방송 내용을 제임스 존 박사가 소개한 겁니다. 인터뷰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풀었습니다. 수십 년, 한 세기가 넘도록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인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린란드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골든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올해나 내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북극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전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가안보를 다른 나라에 아웃소싱 외주 주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유럽인들에게 노르트스 스트림 2 러시아와 송유관을 건설하지 말라고 이런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무엇이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러시아 자금줄이 됐습니까? 바로 유럽이 산 러시아산 석유 구매였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이곳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린란드와 북극권.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들여다본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그린란드 매입을 주장했을 때 저분이 정신이 나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헛소리도 아니고 그린란드를 매입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 대통령만이 알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름 제가 접근한 겁니다. 편견 없이. 항상 제 방송의 특징이 대세를 추종하지 말고 내가 양심과 양식에 따라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내보내자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원칙입니다. 대세가 어떠니까 한국의 주류원들이 전부 다 이런 미국을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대통령은 10년 20년 한 세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시각을 갖고 이런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지 참새 시각을 보면 참새 시각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 뜻을 이해를 못할 거라고. 이게 여러분들 옳지 않은 주장일 수도 있는데 어떻든 미국적 입장을 이해를 해보자 이야기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어떻든 베선트 장관 스캇 베선트 장관은 재무장관이지만 입장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이 본토 방위를 위해서 골든둠을 그린란드에 건설하고 있고 그린란드는 우리가 미국은 내셔널 시큐리티와 관련된 부분들을 아웃소싱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통제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그러니까 제임스 존 박사도 유럽은 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미국에 외주를 줬지만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임스 온 박사 여러분들 다시 코멘트를 올린 겁니다. 유럽 사람들 과소평가하지 말라. 대통령과 그의 팀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린란드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북극이 국가안보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인수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가들을 징벌하는 동시에 그들이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같은 소극적인 파트너들에게 미국과의 법적 대결에 동참해달라고 애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워싱턴 전략이 브뤼셀의 새로운 무역 바축화보다 몇 수 앞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크롱이 체크 게임을 할 때 트럼프는 체스를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시야도 넓히고 시계도 확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지도를 보고 생각하는 훈련을 우리도 해야겠다. 그래야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제임스 온 박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탁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린란드는 EU 회원국이 아닙니다. 1985년대 탑재했습니다. 왜 유럽연합은 EU 회원국도 아니며 서반구에 위치한 자치령인 덴마크 식민지를 두고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위험을 감수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린란드 땅을 보게 되면 서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지 유럽 쪽에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서반구에 위치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독일하고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한 것 같네요.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6개국을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무역 보복을 실시했으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미국의 명분은 우리는 안보를 외주화할 수 없다. 그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유럽 국가들이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 오면서 수세기 동안 미국의 전략적 요구는 거부하는 모순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국가 안보를 외주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잘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러분 우습게 본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지도를 놓고 생각하는 훈련이 별로 안 돼 있을 겁니다. 덴마크는 더더욱 그렇고 유럽에서는 영국이나 독일 정도가 여러분들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대국을 경험했으니까 유럽이 이런 조롱을 한 거죠. 트럼프 제안을 조롱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덴마크 의회에서 2025년 4월 3일 날 트럼프를 이런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수백만 명이 이걸 봤습니다. 덴마크의 총리입니다. 트럼프 여러분들 흉내를 내면서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한 겁니다. 소국은 소국인 거죠. 미국의 뜻을 이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읽지 안 보시죠. 적극적인 일이 아닙니다. 처음 제안이 2019년 8월에 있었습니다. 1기 때 그린란드 메이버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2024년 12월 22일 날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그린란드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2024년 12월 23일 날 그린란드 매입을 공식 제안한 겁니다. 적극적인 게 절대 아닌 겁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날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 특사를 임명한 겁니다. 2026년 1월 7일 날 다시 여러분들 제안을 재개한 겁니다. 2026년 1월 10일 날 미국이 인수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할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2026년 1월 14일 날 백악관 덴마크 그린란드 관리들이 고위급 행상을 했고 그다음 여러분 그것이 정치적 교착이 지속된 거죠. 이게 지금 큰 틀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반구 제국주의 옳거나 뭐 옳지 않거나 이런 관계 없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으니까 2026년 1월 15일 날
일부 6개 국가의 유럽 군대가 그린란드에 도착했습니다. 2026년 1월 17일 날 루비오 국무장관이 매입 제안서를 트럼프에게 제출했습니다. 매입 비용 추정치는 언론에 따르면 7천억 달러 정도로 공개됐습니다. 2026년 1월 17일 날 트럼프는 덴마크 및 7개 유럽 국가들에게 대해서 관세를 때리겠다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2026년 1월 19일 날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기지 확대나 자원권리 매입 등 대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주제니까 앞으로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유럽인들은 완전히 변한 미국 노선을 알아야 된다. 어제 아주 중요한 인터뷰였죠. 리처드 벨런경 영국의 장성입니다. 영국 합동부 사령부 참모총장 가운데 한 분이 한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하죠. 미국이 자신이 정한 조건에 따라 방구를 지배하려는 미국식 방구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부터 일관되게 나온 이야기다. 유럽은 미국의 안보 보조에 의존하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저도 아주 의미 있게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자, 여기 데이비드 삭스 그린란드 매입급은 역대 대통령들이 추진했던 사안을 트럼프가 다시 부활시킨 일이고 성사 가능성을 자기는 높게 본다. 이 내용을 제임스 숀 캐나다의 에코노미스트가 팬테스틱 컨텍스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잘 맞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뭔지 여러분 보니까 데이비드 삭스라는 인물이 여기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린란드는 미국의 국가안보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성공 가능성을 저는 높게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린란드 매수는 역대 미국 대통령 윌리엄 슈어더, 프랭클린 루즈벨트, 트루먼 등 과거 미국 지도자들이 꾸준히 추진해온 전통적인 국가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북미 대륙의 서방부에 속하지 않은 먼 유럽의 작은 나라가 그린란드를 소유하고 있는 체제의 부당함을 지적한 미국의 소유권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할 거다 이렇게 보지만 자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왜 유럽의 작은 나라인 덴마크가 북미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서방부에 속하지 않으면서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제임스 숀 박사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린란드는 유럽 영토가 아니다 이야기죠. 서방부에 위치한 북미 영토란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그린란드 거리하고 덴마크에서 그린란드 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서방부에 속한 영토인 겁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연유로 그린란드가 갖게 된지를 알 수가 없는데 현재로서는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은 미국이 양보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서방부입니다. 방구 제국주의가 개막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린란드는 유럽 영토가 아닙니다. not, but 북미 대륙의 서방구에 있는 북미 대륙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린란드는 유럽의 영토가 아니라 서방부에 있는 북미 영토이고 그린란드 주민들은 반복적으로 유럽연합의 통제를 거부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많은 대통령이 검토했던 사안을 본인이 정치적 책임 부담을 안고 다시 착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방구에 있는 겁니다. 서방구.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안보에 직결되면 조금 이따 여러분 보실 겁니다. 모든 여러분 대륙간 탄도탄들이 그린란드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가 쓰기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러시아에서 발사한 모든 여러분들 ICBM 대륙간 탄도탄들이 전부 다 그린란드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토 방위를 위한 골든둠 요격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도를 보면은 저도 이번에서 이런 비로소 지도를 보게 된 겁니다. 북극이라는 게 그동안 말들이 많았지만 북극이 왜 중요한지, 북극 항로가 개막이 되면 한국에도 물류비가 어마어마하게 절약이 되겠죠. 항상 지도를 함께 우리가 보면서 미국을 두둔하거나 옹호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신문들이 일론 머스크를 미워하고 도널드 트럼프를 미워하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무슨 뭐 선거와 관련된 이미지도 일을 하다 보면 초창기는 실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언론들이 전부 다 이름도 달라 들어가 이러면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큰 기여를 했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는지 모든 기술은 초창기에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걸 고쳐가면서 여러분들 기술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야, 이번에 한국 언론들도 전부 다 이름 달라 들어가죠. 생각들이 없는 겁니다. 예? 일론 머스크 이름 나쁜 놈이라고 전부 다 욕을 하는 겁니다. 옛날 여자친구까지 정신 나간 사람들. 예, 나는 대세를 추종하지 않는 겁니다. 평생을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대세 추종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예. 힘은 정이다. 여기 이제 보는데 워낙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름들 천면 톱 뉴스가 전부 다 여러분들 전부 다 그건 겁니다. 그린란드 문제인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 기사 한번 쭉 한번 여러분들 브리핑하고 가장 이렇게 메인 뉴스입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신중한 외교적 대응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요구에 맞서 실질적 내놓을 수 있는 대응 카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런 대안이 없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자체 방위, 경제 시스템 등 다방면에서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유럽이 시간을 벌 수 있겠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에 대한 일정 수준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형태의 타협안 없이는 이 교착 상태를 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기 바랍니다. 나토가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 희생자가 되는데 유럽 리더들은 굴욕적인 유화 정책이 한계에 달았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잠재적 적대국처럼 취급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분열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럽이 자체 방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들도 전부 다 뭐죠 비비꼬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런 뭐 그런 속에 떠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의존하고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트럼프가 나토 탈퇴나 해체를 강행할 경우 경제 성장이 지체된 유럽 국가들이 미국 없이 독자적 군사동맹을 구축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과 생존 문제에 직면하게 되겠습니다. 원천적으로 미국 없이는 유럽이 홀로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사들이 전부가 다 비판하더라도 유럽은 새로운 그런 무역전쟁을 지금 카드를 만지고 있다. 카드를 만지고 있지만 카드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유럽은 작년 여름에 체결한 미 유럽 무역협정의 비중을 즉각 중단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경제적 한정을 준비 중이다. 그렇지만 이불 속에서는 독립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과 유럽 내 안보 의존도를 차이로 인해 실제 바축화를 발사할지 아니면 외교적 해법을 찾을지 유럽 정상들 간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카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카드를 쓰겠습니까? 무역협정 비중 중단하면 유럽이 여러분들 아쉬운 거지 미국이 아쉽습니까? 힘이 정인 겁니다. 그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 수세기 동안 미국 납세대들 돈대가 여러분 전부 다 편안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 1월 1일 하루 쉬고 여러분 그 다음날 출근하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이 20일 쉰다는 거 아닙니까? 유럽 사람들이 20일 정도 쉬고 여러분 출근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일을 억수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1월 1일 딱 하루 쉬는 겁니다.
1월 1일 1월 2일부터 출근하지 않습니까? 뭐 글로벌 오늘이 이런 미국이 마틴 루터 데이니까 오늘 정권시장이 쉬죠. 내일 정권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조금 빠지지 않겠나 싶은데 빠지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뭐. 관시가 모든 협상의 도구로 사용됐던 사실을 재확인하며 정씨가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이 힘이 없으니까 내일 빠지면 조금 더 사야 되죠. 이게 뭐 언론사들도 전부 다 여러분들 뭐죠? 반트럼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서구 동맹체제인 나토를 붕괴시키고 러시아 중국의 전략적 승리를 안기기 위해서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글쎄 동맹의 신뢰를 깨뜨리고 미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있으면 글쎄 결국 미국의 장기적인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글 쓰는 사람들은 트럼프처럼 길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이 없으니까. 미국의 본토 방위를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름들 사설 쓰는 사람이 무슨 책임질 일이 있겠습니까? 지도자만큼의 생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 정치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전부 다 까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면 답이 있습니다. 지도 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린란드입니다. 아일랜드. 여기 지옥 갭 여기만 저는 막으면은 대서양을 도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일랜드하고 그린란드하고 여기 보시죠. 그린란드가 서반구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서반구. 덴마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져 있는 나라인 겁니다. 이 유럽 방위가 전부 다 미국 납세자들이 돈을 댄 거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6.25 전쟁 때 여러분들 누가 돈 댄 겁니까? 6.25 전쟁 때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소득세 더 냈지 않습니까? 소득세 더 내가 전비됐지 않습니까? 전부가 여러분들 미국을 이런 봉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란 사람은 미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욕을 하겠지만 저는 미국 역사상 미국의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 아주 드문 희귀한 대통령이 올라온 겁니다. 오늘 이게 한 분 말씀하셨네요. 미국 회사원들 1년에 법적으로 쉬는 날이 10일밖에 없습니다. 일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합니까? 팽팽 놀지 않습니까? 유럽이. 그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니면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여러분들 누가 몇십 년 앞을 내다보고 여러분들 이런 걸 준비하겠냐 이야기죠. 바이든이면 뭡니까? 절대 안 했을 일일 겁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부담이 따른 겁니까? 앞으로 선거도 있고. 여러분들 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지도자 않습니까? 그린란드가 서반구에 있다. 서반구에. 모든 여러분들 대륙간 탄도탄들이 다 그린란드를 통과한다 이야기죠. 소련에 사면 전부가 그린란드를 통과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러시아 ICBM이 전부 다 그린란드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린란드를 전부 다 통과 여러분들 폭탄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기후갭 이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모함이에요. 여기를 막으면 이제 북극을 통해 이런 배가 못 내려오니까 이게 이런 바로 미국하고 이런 캐나다에 직결되는 겁니다. 베어갭 여기 이게 아마 군사기지 모함입니다. 이게 군사기지 러시아 군사기지 이게 여러분들 경보 시스템. 우리는 전쟁을 별로 이렇게 준비하거나 이런 게 없지만 미국 군인들이 계속 훈련하지 않습니까? 전시처럼 훈련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런 걸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할 건지.
전부 다 이러면 ICBM이 이걸 통과하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죠. 코펜하겐은 1800마일 떨어졌고 와싱턴 DC에서 뭐죠. 그린란드의 수도인 누기 여러분 200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그린란드가 2000마일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포기하기가 힘든 장소인 겁니다. 유럽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임스 온 박사도 이건 유럽 땅이 아니다는 거죠. 서방부에 속한 땅이다 이야기죠. 그린란드가 이게 가장 최고치일 때 냉전 이후에 미국이 갖고 있던 그런 대통령이 수십 년 수백 년을 생각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왜 저렇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무리한 일을 하려고 할까? 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보시죠. 자, 이런 노력들이 한국의 주류 언론도 전혀 없는 거다. 전부 다 뭐죠? 나쁜 놈이라 몰아가는 겁니다. 이 딱 한 장만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장만. 미주리 여러분들 의원이 제공한 이 사진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린란드를 전부 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과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투자방송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방송.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투자방송 여러분